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형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도형편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도형편에서는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명, 그냥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설명하고 성질을 다시 거꾸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을 높입니다. 성질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일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이 우수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앞만 보고 빨리만 가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놓치는 것들이 없도록 다 챙겨야 합니다.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되 앞뒤 좌우 다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만 쌓으면서 진도만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을 높이는 것이 지식만 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올바른 학습 방법을 익혀야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의 학습 방법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발견하려면 이등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뭔가요? 이등변,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시각적인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혹시 두 밑각의 크기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밑각이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각이 포개진다는 거죠. 따라서 포개질 수 있도록, 즉 합동이 되도록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증명은 합동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 B를 포함하는 삼각형과 각 C를 포함하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되겠는데 보조선을 그을 때 합동 조건을 만족하도록 보조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이변과 이변이 같지요. 그 다음에 이 보조선이 공통으로 같지요. 그러면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각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 보조선은 각 A의 2등분선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A의 2등분선을 이와 같이 긋습니다. 그리고 이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두 변과 사이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각 B와 각 C가 같다. 즉 2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선 두 밑각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여기 합동이 되니까 어떤 사실도 마치 보너스처럼 알게 되죠. 이거와 이것이 포개지는과 동시에 이거와 이거도 포개지죠. 즉 BD와 DC의 길이도 포개집니다. 즉 밑변의 길이도 2등분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도 포개지니까 바로 이 각과 이 각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꼭지각의 2등분선을 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의 길이를 수직으로 2등분한다는 사실까지 보너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2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다 하고, 그 다음에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의 성질, 여러분들이 발견한 성질을 정리하면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은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하나 찾았는데 뭐였냐면은 2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찾았죠. 이때 이 문장의 구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2등변 삼각형은 이것을 주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무엇이다. 이것을 서술 부분 또는 뭐 수로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주어부와 수로부를 바꾼 문장을 이 문장의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꿨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수로부를 주어부로 바꾸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은 그 다음에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바꾸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은이 아니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죠. 이때 이 문장을 보면 바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같다는 것은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2등변 삼각형이다. 일단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것이 2등변 삼각형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2등변, 두 개의 변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변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합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즉 AB와 AC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방법은 이렇게 나눈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듯이 자, 꼭지점 A에서 보조선을 하나 긋는데 합동 조건을 만족하도록 보조선을 그어야 되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을 봤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밑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서로 공통으로 같지요. 그러면 이 선을 그을 때 바로 이 두 개의 각이 같도록 즉 각 A에 2등분선을 그어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왜?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자연히 같죠. 그래서 AD 공통선분과 양쪽 끝각이 서로 같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 되고 따라서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아서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각의 2등분선이죠.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을 그으면 그 다음에 이때 각 A의 2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가 합동이죠. 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ASA 합동 조건에서. 그래서 AB와 AC가 같고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따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2등변 삼각형이다. 이것이 이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 조건하고 성질을 구분할 때 성질은 2등변 삼각형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문장은 성질이고 어떠어떠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문장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이거는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려놓고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합동이 되겠는가? 기존의 세 가지 합동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과 사이각, 한 변과 양끝각 외에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합동이 되는 경우가 있겠느냐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같으면 합동이 될까요? 빗변과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입니다. 빗변과 이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가 직각으로 같으니까 나머지 이 각과 이 각도 같지요. 그러면 빗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빗변과 이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면 왜 합동이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빗변과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발견할 때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발견했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합동임을 보이기 위해서 PM이라는 선분을 그었죠. 이때 PM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었죠.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PM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걸 거꾸로 말해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PM이 수직 이등분선이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것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자,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P에서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점 P, 여기를 잡아도 PA와 PB가 같다.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것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면 이 각이 직각이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건 공통으로 같죠. 그 다음에 직각이 사이각으로 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외심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지금 선분 AB가 있습니다.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여기 이등분 했죠. 그리고 직각이죠.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 점에서 만나죠. 근데 여기서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BC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만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점에서 BC의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러면 무엇만 증명하면 되느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이면 BC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OD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거와 이거는 두 변과 이거와 이거,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 두 변과 그 사이각이 같지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입니다. 이것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등분 됐죠. 이거와 이거 같죠. 이거 공통이죠. 사이각 같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빗변이 같고 그 다음에 이 한 변이 공통으로 같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한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서 결국 OD가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설명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 세 선분의 길이가 같았죠. 그러면 세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무엇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 세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 이것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그려지는 이 원을 삼각형의 밖에서 접하기 때문에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것이 외심의 성질입니다.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선 각의 이등분선은 바로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OP를 말하겠죠. 이 각의 이등분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각을 만드는 이 두 개의 선분을 변이라고 하죠. 이것이 변이고 이것이 변이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한 점에서 어떤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그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죠. 우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공통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빗변과 다른 한 예각이 같죠. 그래서 두 개가 합동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 이러한 성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 앞에서는 외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각형의 내심은 뭐냐?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각 C의 이등분선도 이 점을 지난다. 그래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말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 각의 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점과 각 C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제 뭐를 설명하면 됩니까? 이 선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수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 수선이 지금 먼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 수선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수선이 없고 그냥 이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 여기서 만났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C를 연결했다. 여기까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변의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일단은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입니다. 빗변과 달아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이 변과 이 변이 같지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서 결국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있다. 이때 이 교점을 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세 변을 반지름으로 세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이런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아까는 밖으로 접했지만 이것은 안으로 접하죠. 안으로 접하니까 내접원이라 하고 이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이것을 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은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접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선을 접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 구하라는 거 찾으면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림에서 이 각의 크기입니다. 자, 각 C의 크기를 구하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수의 계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미지수로 생각하고 따라서 각 C를 X라는 문자로 두고 X를 구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습니다. X의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습니다. 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X가 각이니까 각의 크기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보면 AB는 AC. 이 등식은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이것이지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여기서는 아니겠죠.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해서 접었다. 이런 정도 보면은 각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이등변 삼각형이 주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삼각형에는 각에 관한 등식이 있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따라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죠. 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먼저 각 b는 얼마입니까? 각 b는 x죠.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 x니까 각 b도 x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 b, 각 c가 x니까 각 a만 구하면 되겠네요. 각 a 얼마입니까? 이거를 접었기 때문에 접었다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 b가 x인데 이 부분이 15도니까 따라서 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x-15도, 즉 각 a의 크기가 x-15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 내각의 합을 구하면 x-15, 각 a죠. x, 각 b, x, 각 c 해서 구한 것이 3x-15. 이렇게 구한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3x-15는 180으로부터 x는 65도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각 DAC, 이 부분의 각을 크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각 DAC를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죠. 역시 각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는데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B는 EAC, AB는 EAC다. 이건 변의 길이에 관한 거고 수직이등분선이다. 여기서 각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직각삼각형, 이게 주된 조건이 되겠네요.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 어떤 등식이 드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x의 등식으로 바꿔야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고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되겠죠. 우선 DAC가 x,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또 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도 x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AB는 이거의 2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직 이등분선이죠.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은 이거와 이것이 같으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공통으로 같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다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직 이등분선이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x, x, x 90도 다 구해지네요. 자, 차례로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DAM의 각의 크기는 x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각 ABD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그러면 세 내각의 합은 2x, x 90 해서 3x 플러스 90.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 대입하면 3x 플러스 90은 180도가 돼서 x는 30도로 구해지겠습니다. 구하라는 것이 삼각형 AD의 둘레입니다. ADE의 둘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계산으로 구할 수 없겠죠. 지금 삼각형 A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조건을 찾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내심 I를 지나고 이것이 내심이라는 겁니다. BC의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BC와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길이가 주어졌고 여기에 주어진 조건들 보면 전부 내심은 이 각의 이등분선, 각에 관한 정보고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라는 것은 뭐 동의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라는 각에 관한 정보고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각에 관한 정보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각에 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ADE의 각변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내심과 평행선은 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각에 관한 정보를 변의 길이에 관한 정보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봅시다. 내심.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변의 길이에 관한 정보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이 평행이라고 했죠. 평행이면 억각과 동의가 같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네요. 그러면 이 각, 이 각, 이 각 세 개가 모두 같아서 결국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이때 ADI의 길이는 ADB와 같아서 ADI 길이가 4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설명한 것을 문장으로 나타내 보면 i가 내심이니까 DBI 이 각이죠. 이 각하고 IBC 이 각이죠. 내심이니까 이 각과 이 각 같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간단한 문자 A로 적어두면 다음에 관계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 하면 여기도 A다. 그 다음에 평행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네. 그래도 여기도 A다. 그러면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DBI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DI의 길이와 DB의 길이, DI의 길이와 DB의 길이가 같아서 결국 ADI의 길이는 결국 ADB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이쪽 반쪽을 했듯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심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평행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AEI는 AEC가 돼서 결국 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합은 4 플러스 6에서 1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 구하라는 것이 각 BOC의 크기입니다. 각 BOC,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O와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 이럴 때 각 BOC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는 각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없네요. 그러면 이 각을 x로 놓고 이 각을 구해야 되니까 조건을 삼각형 OBC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 저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 안에는 어떤 등식이 있느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 중에서 OBC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꿔야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근데 구할 때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자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우선 이 세 내각의 합, 이 세 내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우선 이 각은 x로 구해졌죠. 이 각을 구하면 x입니다. 그러면 OBC하고 OCB 이 두 각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이 내심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이쪽 바깥쪽까지 이 각이 같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쪽 각이 같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 각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각을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B로 구하고 이것을 모르니까 C로 구해둡시다. 그러면 IBC를 B라고 그 다음에 ICB를 C라고 두면 여기서 뜻밖의 수학이 생기네요. B하고 C 그 다음에 이 각이 110도니까 B 플러스 C는 70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모르는 것을 문자로 구해가면서 그 문자에 대한 식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OBC라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각 B에서 이 작은 각을 빼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각도 구해야 되고 이 전체 B, 전체 C도 구해야 되고 그럼 우선 전체 각 B는 얼마입니까? 2B죠. 각 C는 2C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얼마가 됩니까? 140도가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뜻밖의 수학이 생기네요. 각 B 플러스 각 C가 140도니까 각 A가 40도로 구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OBC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B에서 이 작은 각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각도 구해야 돼요. 또 여기 OCB라는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C에서 이 각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 구해야 됩니다. 이때 O가 외심이죠. 외심의 성질에서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OAB라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먼저 ABO라는 각을 구할 때 모르니까 문자로 구하면 ABO와 BAO는 알파로 같게 구해집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ACO라는 이 각과 그 다음에 CAO라는 이 각도 역시 같습니다. 왜? 여기가 외심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을 베타로 구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두면 여기가 알파, 이쪽 조그만 게 알파, 베타, 베타. 그럼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여기서 합쳐지네요. 그러면 아까 이게 A가 40도였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0도라는 이런 등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OBC, OCB를 구하면 결국 세 내각의 합은 자, OBC가 얼마입니까? 여기 EB에서 조그만 거 알파를 뺀 거죠. 그 다음에 OCB는 EC에서 여기 베타를 뺀 거죠. 그리고 이 각 X. 이것이 세 내각의 합입니다. 그래서 세 내각의 합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EB 플러스 EC는 얼마입니까? 140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40도. 따라서 이거 구한 것이 100 플러스 X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 값에다 대입하면 100 플러스 X는 180 해서 X가 80도로 구해지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미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견하세요.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선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평행사변형이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어떤 그 경험을 했었냐면은 큰 수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수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찾기가 무척 어려웠죠. 근데 그것을 작은 수로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새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꾸자라는 생각 중에 바로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듯이 큰 도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알아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다라는 관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동임을 이용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평행사변형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